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1 강좌 제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2강은 나사 체결기 2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에서 지금 고정형으로 나사 체결기를 구상을 했고 여러 강의에 걸쳐서 도면을 작성을 좀 해서 고정식 나사 체결기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버전업 되는 내용으로서 나사 체결기를 구동장치를 붙여서 실제 이제 산업용 나사 체결기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을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일단은 전체 개념 스케치도를 지난번에 한번 8강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1강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개념을 다시 제가 그 파워포인트로 그린 것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나사 체결기를 구현하기에 꼭 필요한 부품들, 실린더하고 LN 가이드 선정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이어서 설계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나사 체결기의 이제 개념 스케치도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11강 나사 체결기 메커니즘 설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강에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베이스판 되어 있죠, 그죠? 얘는 베이스판. 2번은 이동 블록 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이렇게 하나 있고, 3번은 이제 실린더 홀더가 되겠죠. 얘입니다. 실린더가 이렇게 하나 있고,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이동 블록 홀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요 1번이 이제 베이스판인데, 베이스판에 지금 노즐이 붙어 있죠, 그죠? 헤드가 붙어 있습니다. 8번이 지금 나사 정렬기 헤드가 붙어 있습니다. 헤드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위에 지금 표시가 되어 있지만 뒷면이고 여기 이제 정면이라고 봐야 되는데 측면도를 제가 정면도로 선정을 했네요, 그죠? 이게 좀 그림이 가장 많아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나사 체결기 스크류죠, 그죠? 우리가 작도를 했던 전동 나사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컵 홀더입니다. 이쪽으로 이제 그 볼트가 슈팅이 돼서 오든지 볼트 슈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요 시스템 한 세트에 지금 1000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다른 업체에서 들은 것도 1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실제 이제 판매가가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이제 요 나사 체결기를 제작을 할 때 그 일정한 토르크 회전력을 가지고 나사를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전동 드라이버를 이렇게 쓰지 않고, 전동 드라이버는 산업용 전동 드라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가격이 한 5~60만원 정도 하던데, 그런 거는 이제 전기 신호를 줘서 동작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작도 실습에 사용했던 나사 체결기는 수동 나사 체결기죠. 버튼 누르는. 그거는 이제 버튼을 개조를 하든지 어떤 수를 내야 됩니다. 그건 가격이 이게 한 4~5만원 정도 하는 제품이고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제 요 전동 드라이버를 6번 전동 드라이버죠, 그죠? 이 전동 드라이버를 서브모타를 써서 많이 만듭니다. 서브모타 100W나 200W 정도 되는 모터 드라이버에다가 모터에다가 커플링을 달아가지고 비트를 달면 훌륭한 나사 체결기가 됩니다. 사실 만들어서 쓰는 게 어렵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쓰고, 또 서버형 전동 드라이버의 장점이 뭐냐, 토크 컨트롤이 가능하죠. 그 산업용 전동 드라이버도 토크 컨트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형 제품은 상당히 기능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모터가 회전할 때 힘이 걸리면 발생하는 그 역기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토크가 얼마인지 잴 수가 있습니다. 토크, 즉 회전력을 재면 나사를 일정한 힘으로 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 정밀하게 조임을 발생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수동 전동 드라이버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5번은 이 전동 드라이버가 하나 이제 차체라고 보고 여기 이제 LM 이동 블록을 좀 달았는데 7번이죠, 그죠? 7번이 드라이버 홀더인데 홀더가 이 슬라이더, LM 가이드, 리니어 가이드, 5번 리니어 가이드라고 지금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요걸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동 드라이버가 움직이는 LM 가이드 부분이 있고 요렇게 얘를 또 움직여줘야 되니까 실린더 부분이 있고 딱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는 않은데 헤드가 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볼트 공급기에서 볼트를 이렇게 자동으로 슈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가 여기 진공을 발생시키면 흡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사 공급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사 공급기에 가서 하나씩 뽑아온다든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 슈팅을 하는 공급장치까지 합하면 3,400만원 호가하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죠. 뭐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나사로 체결하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뭐 우선은 중요 구매 부품이 전동 드라이버는 뭐 있다고 하고 요 부분은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기구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 LM 가이드하고 공기압 실린더인데, 공기압 실린더는 어쨌건 지난번에 선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LM 가이드를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한번 해보고 바로 설계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머신비전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 15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14강 정도 6월 23일 정도에 시험을 봐야 되겠네요. 6월 23일이 화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종강주이기 때문에 23일 정도에 시험을 보고, 오늘이 지금 9일이지 않습니까? 16일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더 이상 진도는 나가지 않고 23일 시험 보는 것에 대한 총 정리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2강부터 12강까지 11개 강좌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리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공부라는 것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정리가 지금은 마지막 단계라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꾸 나가서 더 도움이 될 거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작도를 아마 다 끝내지 못할 것 같은데 모자라는 부분은 15주 14주는 되면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에 출석을 해서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14주는 시험을 치고 15주에 15주니까 30일이죠, 그죠? 30일 날 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나사 체결기 정리하는 의미에서 작도 미완된 것들을 뭐 완료를 하든지 아니면 완료된 것을 제가 작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든지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시험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13, 14주는 총 정리하고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가지겠습니다. 나머지 과목들도 뭐 제 강의에 관해서는 비슷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일 그 PLC 강의가 있는데 PLC 강좌도 마찬가지로 내일 대략 그 강좌 전체는 마무리 짓고 13강에서 총 정리를 하고 14강에 시험을 친 다음에 15강에 보충 강의를 뭐 좀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로봇 주변기기 설계도 뭐 작도 연습을 계속 해왔는데 어떻게든 작도법에 대해서 어떻게든 운영법에 대해서 2강인가 3강이 했죠, 그죠? 그걸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선긋기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엘리먼트 작도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을 하려면 CAD 기술이라든지 PLC 프로그래밍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C# 기술이라든지 캡스톤 디자인에서처럼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설계한다든지 하는 설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8강에서 구동장치 선정 부분에서 그죠? 최초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SMC의 공합 실린더 CJ2 시리즈 그 원형, 환형 모양의 이제 일반적인 학교 실험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기압 실린더를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가지 이제 부착 지지 금구라고 하는데 일본말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기술 도입하면서 일본 쪽에서 많이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뭐 예전에는 발달했었죠. 그래서 이제 SMC나 이어서 하는 그 LN가이드 또 THK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8, 90년대 자동화 할 때는 거의 뭐 일본 제품 쓰다시피 했습니다. 요즘은 국산 제품도 좀 많이 나오는 추세죠. 그래서 공기압 실린더는 SMC의 CJ2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고, 거기에 액세서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뭐 지지금부라고 하면 이제 서포트 유닛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푸트 같은 거죠. 그래서 양측 푸트가 있는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플랜지 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트를 고정하고 이 실린더를 여기에 헤드를 끼워서 볼트로 조으면 딱 고정이 됩니다. 요까지는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측 푸트형이 있고 이렇게 플랜지 부치형이 있습니다. 플랜지를 어디에 붙일 거냐 하는 부분인데 뒤에 붙이느냐 앞에 붙이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뭐 양측에 보수를 부착을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죠? 따라서 액세서리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스위치라고 해서 양측에 그 PLC 제어 강좌에서도 했죠. 실린더, 공급 실린더 전진에는 확인용 센서, 후진에는 이제 확인용 센서가 뭐 X0, X1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걸 오토 스위치라고 합니다. 뭐 리드 스위치, 오토 스위치 업체마다 조금씩 다른데 비슷비슷한 용어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그 에어 실린더 종류가 지금 뭐 이 업체에서도 CJ1, CJP, CJ2 해서 CJ 시리즈로 쭉 나와 있네요. 그죠? CG도 있네요. CM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있는데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CJ 시리즈에 6파이, 10파이, 16파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죠. 그죠? 페이지 수가 117페이지 되는데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그죠? 그래서 얘들을 저장을 해서 그죠? 파일 열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DF 파일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본 내용이 117페이지짜리 1페이지네요. 그죠? 요런 내용이죠. 2페이지로 좀 정리를 좀 했는데, 자, 뭐 요거는 조금 전에 본 그림이고 오토 스위치 그죠? 오토 스위치 센싱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고정하느냐 하는 부분들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네. 자, 이 PDF 파일을 업체에서 제공을 하는데 업체 제공하는 PDF 파일을 파워포인트에 이렇게 실으면 좀 희미하게 이렇게 깨져 나옵니다. 깨져 나온다기보다 좀 해상도가 떨어지죠. PDF 파일 자체는 확대해도 해상도가 괜찮은데 THK는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린더에서 요렇게 그 조인트로 연결하는 것을 크레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연결해서 헤드가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죠? 여기 이제 로드의 선단에 요 나사가 있죠. 그죠? 잠금 나사가 있고 캡을 요렇게 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로드 쪽에 플랜즈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걸 잠그면 어디다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선단 캡이라든지 너클 조인트도 지금 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제 편측 뭐 머리 쪽만 한쪽에 푸트를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있죠. 끼고 볼트 잠그면 여기 얘가 바로 이렇게 딱 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액세서리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뒤쪽도 이 크레비스를 하지 않고, 그죠? 당연히 뭐 플랜지 방식으로 해도 되겠죠. 한쪽만 해서 불안하다고 싶을 때는 양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한쪽을 하든지 양쪽을 하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입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조인트라든지 1산, 2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산 뭐 조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을 여기다가 또 고정을 하거나 회전체를 달 때 편리한 뭐 액세서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이런 것들은 설치 지지 금고라고 되어 있고, 요거는 로트 선단 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부속품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속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계라는 것이 그 구매품은 선정하는 거죠. 어떤 걸 쓰겠냐.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크레비스라든지 보스라든지 이런 말, 푸트라든지 이런 말 못 알아들으면 곤란하죠. 너클 조인트 이런 것들은 써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하나하나도 뭐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업체에서 지정한 품번 붙이는 방식이 있었는데,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CDJ2 D16, D16은 다이아가 16이라는 얘기였죠. 그죠? 다이아가 16입니다. 그리고 뭐 50G, 50은 뭐 스트로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파이 50mm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중요하고, N은 뭡니까? N은 지금 요동받침 금구라고 되어 있죠. N은 무교든지 N이든 둘 중에 하나인데 금구가 들어가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W는 로트 선단 금구이죠. 이거는 받침대고, 그죠? 요렇게 얘는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W는 뭡니까? 2산 너클 조인트, 얘를 얘기하는 거죠. 1산 너클 조인트 하려면 V 해야 되고, 로트 선단 캡이 이렇게나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경우에는 각각을 번호를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CDJ2는 형번이고, 다이아 16, 스토크 50, G는 아마 캡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 다음 뭐 NW 해서 이제 요동받침 금구하고 로트 선단 금구를 넣어주고, 그 다음 9, 9BWB 뭐 굉장히 번호가 깁니다만 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필요 없으면 필요 없음으로 표시를 해주고 업체 주문번호를 넣으면 됩니다. 대리점에서 이 주문번호를 받아가지고 업체 제작 의뢰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택배나 이런 거로 납품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가지러 가든지. 자, 그렇게 해서 뭐 스위치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무접점 오토 스위치냐, 유접점 오토 스위치냐, 뭐 무접점 그 센서냐, 유접점 센서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반형 있고 이색 표시식 있고 뭐 내수성 뭐 향상품 어디 좀 부식이 강화되어 쓰면 이런 걸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밴드를 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할 건지 레일 가이드를 가지고 부착,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편리한가요? 막대기 따라서 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PLC 제어에서 하는 MPS 강좌, PLC 제어 강좌에서 하는 그 MPS 시스템을 보면 실린더가 7개가 붙어 있는데 각각의 실린더에 이렇게 리드 스위치 또는 오토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제품도 업체에서 SMC 공합 실린더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 안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SMC 공합 실린더입니다. 요즘 뭐 TPC도 나오고 국내 제품도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 스트로크는 뭐 튜브 내공이 6이냐 10이냐 16이냐에 따라서 뭐 정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10짜리를 했던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뭐 16이 더 큰 게 있는데 어쨌든 스트로크가 한 50 정도면 충분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튜브 내경에 따라 가지고 굵기가 작은 건 아무래도 스트로크 작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리드 스위치하고 스트로크까지 정해지면, 그죠? 보질 않네.
확대 상태에서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자, 닥샷 확대. 그래서 뭐 시리즈는 뭐 CJ2J가 Z가 표준형, 로또 회전 방지. 요거는 뭐 뺑뺑 막대기가 뺑뺑 도는 거 방지하는 그런 겁니다. 스피드 컨트롤러 스피커는 내장형. 그게 이제 CJ2G-G죠, 그죠? 직접 설치형. 그 다음 뭐 로또 회전 방지하면서 직접 설치형. 엔드락 실린더가 있는 것, 저속 저마찰 실린더의 경우. 그래서 뭐 가장 표준 CJ2Z형. 그래서 복동이냐 뭐 단동이냐 하는 건데, 복동은 뭐 솔레노이드가 그 구멍이 두 개 있는 게 복동이고 한 개 있으면 단동이죠. 그래서 편노드인 경우에 전진 쪽에 뭐 단동이냐 후진 쪽이 단동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는 스프링으로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튜브 내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서리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튜브 내경하고 힘하고 관계 있으니까 스트로크죠, 그죠? 길이. 그렇게 해서 선정한 게 그때 제가 카피를 했습니다. J2 EM 10-30A 이걸 선정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전동 실린더에 비해서 좀 작아 보여가지고 요 파일을 16파일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고, 스트로크도 한 50mm 정도로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오토 스위치 하겠냐 없음으로, 이거 없음으로 되어있네. 지지는 이제 푸트로 하고, 그죠? 튜브 내경 10mm로 했죠, 그죠? 그리고 스트로크 30으로 했습니다. 얘를 16으로 바꾸고 얘를 한 50으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죠? 5cm. 실린더 추가 기어, 뭐 쿠션 주고, 포트 위치 요동 근거 없고, 로또 선단 근거 없고, 뭐 스위치 없고, 뭐 스위치 왜 없다고 했지? 이렇게 해서 요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운로드 받은 게 요 도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파일이 한 10mm 정도, 좀 16.5가 돼 있잖아요. 요 테두리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한 10mm 정도 되는 CJ2 M10-30. 여기 제일 중요하죠. 3, 4번이. 3번이 튜브 내경, 4번이 스트로크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액세서리들입니다. 전체 길이가 이제 140mm. 요 자체의 길이, 실린더 튜브의 길이만 100mm 정도, 10cm 정도, 조그만한 실린더죠. 폭은 32m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기압 실린더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니어 가이드 선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붙어 가지고, 그죠? 실린더가 밀면 이 뭡니까? 전동 드라이브를 직선 방향으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직선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장치를 리니어 가이드라고 합니다. 가이드인 거죠. 줄 따라가게 만드는 거. 직선으로 안 가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THK의 LN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구매 부품은 뭐 물론 드라이브 사야 되죠, 그죠? 제작하든 사야 됩니다. 이게 가장 비싸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실린더하고 이제 LN 가이드입니다. 요 두 개 있으면 나머지는 헤드는 파는 데가 어느 전공 걸 사다 쓰든지 아니면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기 나름이죠. 보통 업체에서는 그 구매를 해서 씁니다. 헤드도. 지금 저희들은 캡스톤 디자인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헤드까지 돈 내고 사긴 좀 그렇고, 헤드는 뭐 3D 프린터로 뭐 제작을 해보든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75실의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 체결기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하고 수업한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CAD 작동한 내용을 가지고 실제 제작을 해보고자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 참여를 해 보셔도 됩니다. 지금 그
베트남의 그 호치민 대학교에서 이 강사를 하고 계시는 리광환 박사가 지금 6075 스마트 팩토리 구성하는데 참여를 해서 저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 레벨로 지금 대우를 하고 있는 분이니까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많은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말이 약간 좀 서툴고 영어가 좀 더 익숙한 상황이긴 한데 한국어도 어느 정도 잘 하고 계시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와서 같이 내용도 디스커션하고 배울 거는 배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리니어 가이드 종류의 11강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LM 가이드가 있고, LM 샤프트가 있고, 프로파일 가이드가 있고, 슬라이드 팩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레일하고 블록 사이에 볼이 들어가 있어 마찰을 줄여주죠, LM 가이드는. 그래서 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단단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이 비싼 게 좀 흠이긴 합니다. 비싼 만큼 좋아요.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LM 샤프트입니다. 업체 동영상을 제가 한번 상영을 해 보여드릴 건데, LM 샤프트가 먼저 나왔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샤프트에 직선 운동용 베어링을 사용을 하고 LM 가이드보다 쌉니다. 정밀도가 조금 낮아요. 강성이 샤프트에 비해서 LM 가이드가 13배가 높다고 되어 있던데, 업체 홈페이지를 보니까 제가 높은 거는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 높냐 이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프로파일 가이드라고 있어서 요즘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6075 스마트 팩토리 제작하면서 지금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팩, 여러분들 서랍장, 채광 서랍이나 주방 가구의 서랍장들이 전부 다 슬라이드 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저가이면서 상당히 기능도 좋아요. 소리가 좀 시끄럽게 나죠, 그죠? 자, 요런 4가지 종류 중에서 LM 가이드에 대해서 제가 좀 깊이 있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THK 건데, 그죠? 3위. 지금 국내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모양보 선택하는 수밖에 없죠. 얘는 강성이 좀 높다. 얘는 조금 이제 컴팩트한 타입이다. 그런 거. 그러고 날개가 있다, 없다. 얘들은 있잖아요, 날개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설치 장소가 좁으면 이런 걸 쓰고, 넓으면 아무래도 이런 게 더 튼튼하고 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LM 가이드는 블록하고 레일하고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레일 따라 다니는 기차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기계 부분 하나로 기계, 기구 등의 직선 운동 부분을 지지하는 곳에 씁니다. 블록 내부에 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틸 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LM 레일이라고 하고, 이걸 LM 블록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붙잡아주는 홀딩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엔드 플레이트 해서 새는 거, 볼이 튀어나오는 거 방지하고 있고, 기름 넣어주는 조유구가 이렇게 글씨 니플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카바로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요 레일하고 캐리지 사이에, 그죠? 볼이 순환을 한다. 볼이 없으면 좀, 그죠? 이 스키마가 일본 말인데 틈새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니까 흔들림이 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LM 샤프트, 그죠? 이게 LM 샤프트입니다. 그다음 요건 프로파일 가이드라고 되는데, 이거보다 더 본격적인 것도 제가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어링 집어넣어서 업체에서 중소기업에서 만들어 판매하는데,
이런 방식은 많이 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문열보다는 자동문에 많이 씁니다. 요게 이제 주방이나 서랍장용 슬라이드 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요까지 말씀을 좀 드렸죠.